오늘은 나는 잘 늙어가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께 분명한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방금 쇼츠에서 말씀드린 이야기, 오늘 이 영상에서 하나도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차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왜 여전히 상위 1%의 노년인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지혜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자존감을 확실히 세워드리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무릎 통증 때문에 평소처럼 걷는 게 힘들어지고 집 앞 산책조차 큰 결심이 필요한 날들이 생기더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에서 뻐근한 통증이 올라오면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도 이제 진짜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전날 밤 걱정이 되고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하던 장보기가 이제는 큰 모험처럼 느껴지는 날들.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잘 늙어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만 유독 빨리 쇠퇴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많은 분이 65세가 넘어가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그저 깎여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노화는 쇠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우리는 때로 아픈 무릎이나 흐릿해진 눈에만 집중하느라 우리 안에 여전히 반짝이는 보석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겪어온 기쁨과 상실, 승리와 패배, 사랑과 이별의 경험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속에 조용한 위대함을 새겨놓았습니다. 수많은 상실과 고통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전히 이곳에 존재하며 배우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여러분을 비범하게 만듭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조용한 위대함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위 1%의 희귀한 보석인지 확인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신체적 독립성입니다. 제가 무릎이 아파 보니 절실히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라톤을 뛰거나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라톤을 뛰거나 계단을 단숨에 뛰어올라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거북이처럼 조금 느리더라도 남의 도움 없이 보조 기구 없이 내 두 발로 화장실에 가고 부엌에서 차 한 잔을 끓여 마실 수 있다면, 정원의 잡초를 뽑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비범한 그룹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요. 그는 평생 병약하고 고통스러운 육체를 가졌던 황제였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늘 몸이 아팠고 만성 통증에 시달렸지만 그는 정신의 힘으로 로마 제국을 이끌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무릎이 아파서 천천히 걷게 되었다면 그것은 퇴화가 아니라 내 몸이 내게 조금 더 천천히 세상을 감상하라고 보내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느린 걸음으로 산책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빨리 걸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천천히 걸으니 보이더군요. 길게 핀 작은 꽃,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방울, 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어쩌면 우리의 느려진 걸음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65세 이후에는 관절 통증이나 균형 문제로 스스로 움직이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분들이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65세 이후에 보조기구 없이 스스로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수백만 명의 또래들보다 훨씬 더 강인한 생명력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몸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특별하고 감사해야 할 기적입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제 다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나를 지탱해줘서 고마워. 아프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기준은 명확한 인지 능력과 의사결정입니다. 안경을 손에 쥐고도 안경 어디 있나 찾고, 안경을 찾으러 방에 들어왔다가 내가 왜 왔더라
하며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을 보며 치매가 온 건 아닌가 덜컥 겁이 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방에 물 한 잔 마시러 나왔는데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더군요. 내가 뭐 하러 왔지? 그 순간 정말 무서웠습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그런 순간에 느끼는 그 두려움을 이제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런 사소한 건망증은 나무에서 낙엽이 지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건 완전히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뇌도 나이가 들면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뿐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빨리 지우고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려는 뇌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먹어야 할 약의 시간을 기억하고 오늘 먹어야 할 약을 스스로 챙기고 친숙한 이웃의 얼굴을 알아보고 내게 필요한 선택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여전히 내가 내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신적 독립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며 자신의 주권을 남에게 넘겨주지만 수많은 시니어가 판단력이 흐려져 독립성을 잃어가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여전히 명확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루틴을 관리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뇌는 상위 1%의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아주 젊게 나이 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여러분이 여전히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진정한 지혜를 갖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낸 일 중에서 가장 뿌듯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스스로 아침 식사를 준비한 것, 혼자서 옷을 골라 입은 것, 손주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들려준 것. 댓글로 여러분의 소소한 승리를 들려주세요. 무릎이 아픈 저에게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이야기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제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삶에 대한 지속적인 호기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외적인 노화를 결정짓는 가장 아름다운 징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이 기준을 통과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며 새로운 정보를 배우려 하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두고 새로운 취미나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어두고 계신다면, 새로운 요리법이나 취미를 시도해볼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정신은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청춘입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82세라는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에 빠졌고 마지막 순간까지 작품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라.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정신의 젊음은 영원하다고. 호기심은 뇌를 깨우고 심장을 뛰게 만드는 생명의 불꽃입니다.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정서적으로 늙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왜 그럴까 혹은 재미있겠다라고 느끼는 한 여러분은 여전히 청춘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 보석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외적인 노화를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요즘 무릎이 아파서 밖에 나가기 힘들 때 유튜브로 새로운 것들을 배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간단한 요리, 건강 정보들. 처음에는 어렵고 답답했지만 조금씩 배워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뭔가를 배우고 계신가요? 그 배움의 즐거움이야말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네 번째 기준은 정서적인 성숙도와 스트레스 대처 능력입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체력이 좋았을지 몰라도 마음은 늘 흔들리고 불안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논쟁에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밤새 잠을 못 이뤘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어려운 순간에도 예전보다 조금 더 침착하게 대처하고 싸움보다 평화를 선택하고 사소한 논쟁보다는 마음의 평화를 선택할 줄 아는 여유가 생기지 않으셨나요? 슬픔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지 않으셨나요? 나를 깊이 상처 주었던 과거의 일들을 이제는 그만 놓아줄 줄 아는 그 넉넉함이
바로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최고의 훈장입니다. 그 넉넉한 마음이 바로 상위 1%만이 가진 정서적 강인함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적처럼 되지 않는 것이라고요. 나를 힘들게 했던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내 안의 평화를 지켜내는 여러분이야말로 신체적인 강인함보다 더 귀한 정신적인 강인함을 가진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근육보다 마음의 근육이 더 중요해집니다. 삶의 풍파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여러분은 이미 성자나 다름없는 지혜를 갖추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한 말에 며칠씩 속상해하고 뉴스에서 나쁜 소식을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상에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평화를 얻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대가입니다. 5번째는 아주 작은 방식이라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혼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다 해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일상의 절반 정도만이라도 일상의 50% 이상을 누군가의 완전한 도움 없이 해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또래보다 훨씬 잘 나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그 자부심은 우리 노년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는 자부심은 노년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90세가 넘어서도 스스로 옷을 입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신발끈을 스스로 묶을 수 있는 한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자기 돌봄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증명입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혼자 세수하고 옷 입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너무 당연해서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이 이제는 매일의 작은 승리처럼 느껴집니다. 무릎이 아파서 양말 신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시간을 들여서라도 스스로 해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있으시죠? 마지막 6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감사와 사랑, 그리고 목적의식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에 감사하고 가족들을 향해 여전한 사랑을 느끼며 손주들을 보며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소박한 목적, 기도를 하거나 손주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 같은 소박한 목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희귀한 보석입니다. 목적의식이 있는 삶은 과학적으로도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섬에는 100세 넘게 사는 사람들이 유독 많습니다. 연구자들이 그 비결을 조사했더니 그들에게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키가이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을 뜻하는 말입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이웃과 차를 마시는 것, 손주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 같은 아주 소박한 목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목적들이 그들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이키가이는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이 채널을 통해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저를 매일 아침 일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이키가이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6가지 기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셨나요? 이 6가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나도 몇 가지는 해당되는데 하고 미소 짓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때로 아픈 무릎이나 흐릿해진 눈에만 집중하느라 우리 안에 여전히 반짝이는 이 6가지 보석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상실과 고통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하고 유능한 존재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이미 승리입니다. 여전히 이곳에 존재하며
배우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여러분을 비범하게 만듭니다. 무릎이 조금 아프면 어떻습니까? 걸음이 조금 느려지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뭐 그리 대수입니까?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둔해졌다고 생각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 누구보다 우아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조용한 힘으로 나이 들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희귀한 보석입니다. 더불어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우리 시니어들의 관절 건강과 활기찬 일상을 돕는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처럼 무릎이 아파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건강한 노후를 꿈꾸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다는 따뜻한 격려가 그분들에게는 가장 큰 회춘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상위 1%의 보석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지혜쌤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성장하며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철학적 통찰과 따뜻한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